깡통전세 피해를 입어 보증금을 날릴 뻔한 손담비 씨. 일단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을 직접 낙찰받아 보증금을 날릴 뻔한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손 씨는 경매로 집을 산 이후 2년 정도 거주하다가 이 오피스텔을 12억 원에 팔았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던 것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손 씨는 이 집을 매매하면서 손해를 본 것일까요? 12억 원에 팔았으니 우선 우리은행에 넘어간 8억 원을 제외하면 4억 원이 넘는데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 밖에 취득세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손실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간접손해는 더 큽니다. 만약 같은 기간 손 씨가 비슷한 금액대의 강남 아파트 34평을 샀다면 현재 2배 이상 이득을 봤을 겁니다. 그 아파트처럼 그 재건축에 대한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요. 그 월세 즉 임대 수익에 의해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손담비 씨는 처음에는 물건 선정했을 때 아파트가 아닌 근데 오피스텔을 선정했다라는 거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의 사실 그 월세는 아파트의 월세처럼 매년 이렇게 우상향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오피스텔을 판 시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가 매도한 2016년 이후 더샵 스타시티 매매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 씨가 살던 53평대의 거래가 없어 스타시티 내 평수가 비슷한 49평형의 매매 가격 추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12억 원대에서 16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평수는 2017년 12억 원대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4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거래되며 평균 15억 9,600만 원 선에서 팔렸습니다. 물론 동일한 집이 아니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당시 팔 때는 한 10억 5천에서부터 한 12억대 정도 갔던 물건이고요. 그건 높다 보니까 12억 최고 가격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은 현재 그런 것들이 13억에서부터 14억 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겁가가 좀 어느 정도 뛴 거네요. 네,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그 9.13 조치 이전까지는 사실 많이 올랐고요. 이 사례에서 보다시피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도 명도도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 건데요. 상승기와 하락기 이런 부분에서 2차 전략이 세 가지는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도 얼마 후에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득을 남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매 공부에서는 권리 분석 공부 혹은 명도에 대한 툴을 익히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흐름을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병행해서 해야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던 인기 연예인 손담비 씨도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인 세입자들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울 텐데요. 깡통 전세가 될 것 같은 집은 미리 피하고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기였습니다.